세계 최초로 생쥐뇌의 세포 구조와 연결을 고해상도로 보여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포유류 뇌 배선 지도가 완성됐습니다. 미국 정보고등연구기획청이 후원한 신경과학연구 프로젝트 마이크론스 컨소시엄은 약 150명의 과학자가 7년간 공동 연구한 성과를 과학저널 네이처와 자매지에 논문 10편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쥐의 시각피질 1세제곱밀리미터 조직을 정밀 분석해 약 20만 개의 세포, 8만 4천여 개의 뉴런, 5억 2,400만 개의 시냅스, 5.4km 길이의 신경 연결망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베일러 의대 연구진은 시각 자극을 받으며 쳇바퀴를 달리는 생쥐의 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조작된 생쥐는 뉴런이 활성화되면 형광 단백질이 발현돼 실시간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앨런 뇌과학연구소는 생쥐의 뇌 조직을 머리카락 400분의 1 두께로 절단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25,000장 이상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활용해 세포 및 신경 연결망을 3D로 재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뉴런 활동 데이터와 연결 지도를 통합해 살아있는 생쥐의 뇌 활동과 구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마이크론스 연구를 총괄한 데이비드 마코이츠 박사는 이번 성과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견줄 만한 신경과학의 분수령이라며 뇌 구조와 기능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조현병 같은 신경질환 연구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마리엘라 페트코바 박사팀은 논평을 통해 이 지도는 뇌의 구조와 활동을 연결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라며 향후 신경과학의 중대한 진전을 이끌 공동 자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이 전 세계 외교 지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간 경제와 안보,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온 유럽연합과 중국이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주변국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견제를 위한 연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외교부장 왕이는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혼돈 속 경제 통합을 강조했고 스페인 총리의 방중도 예고돼 있습니다. 중국은 다자 외교를 통해 미국의 고립 전략에 맞설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한편 EU 역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통화에서 7월 EU 중국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며 세계적 혼란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창 총리는 미국 관세를 경제적 강압이라 비판하며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U와 중국은 지난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습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브랜디와 유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맞섰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친중 성향의 유럽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맞춤형 외교를 펼치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이러한 갈등 구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은 반 트럼프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EU는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라는 공동의 명분을 내세워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러한 연대가 실제로 구체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 전략에서 동맹 우선 기조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에는 최대 125%에 달하는 보복 관세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체로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 있으며 EU 역시 강경 노선에서 협상 우선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산 버번, 위스키에 대한 보복 관세를 철회하고 260억 유로 규모로 계획됐던 보복 조치도 210억 유로로 축소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빅딜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세계 질서를 이끌던 미국의 일방적 변화 시도에 맞서 중국과 유럽이 손을 맞잡을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전개에 따라 새로운 글로벌 외교 동맹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푸른 나라라는 수식어로 잘 알려진 뉴질랜드가 심각한 생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환경 보고서는 토종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고 지하수와 하천까지 오염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우리 환경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독특한 생물 다양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수어의 76%, 담수조류의 68%, 육지조류의 78%, 양서류의 93%, 파충류의 94%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토지 이용, 오염, 외래종 침입,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생물 다양성 위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경지와 도시에서 유출된 대장균이 지하수로 침투해 광범위한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천여 곳의 지하수 모니터링 지점 중 절반 가까이가 2019년부터 2024년 사이에 최소 한 번 이상 식수 기준치를 초과했고 하천의 절반 역시 대장균 오염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집약적 농업과 도시화, 벌목으로 인해 지하수 내 질산염 농도도 증가하고 있어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래 침입종의 확산도 심각한 문제로 꼽힙니다. 외래 침입수로 뒤덮인 면적이 이미 200만 헥타르에 달하며 매년 9만 헥타르씩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0년 이내 뉴질랜드 국토의 4분의 1이 이들 식물로 점령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도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약 75만 명의 주민과 50만 채의 건물이 강변과 해안 등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지대는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고 농촌 지역은 산불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저배출 차량 보급, 연료 품질 개선 등의 영향으로 대기질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임스 팔머 환경부 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복합적인 경고를 담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공동체와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의 마이크 조이 박사는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가 더 이상 청정국가라는 명칭에 안주할 수 없다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에 널리 쓰이는 인공 감미료 사카린이 지구촌의 위협으로 떠오른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루넬 대학교 연구팀은 사카린 성분이 약물의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 특히 다제내성 박테리아를 죽이고 기존 항생제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국제약술지 엠보 분자의학에 실렸고 미국 과학매체 피즈닷ORG가 소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로난 메카시 항균혁신센터 교수는 사카린은 요구르트나 무설탕 음료에 흔히 쓰이는 물질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균에 속하는 내성균을 죽일 수 있는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카린은 박테리아의 성장과 DNA 복제를 방해하고 항생제 내성을 가능하게 하는 끈적끈적한 보호막인 바이오필름 형성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사카린이 기존의 항균 치료제보다 우수한 성능을 낸다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사카린을 활용한 하이드로겔 상처 드레싱을 개발했으며 이는 병원에서 널리 사용되는 은 기반 드레싱보다 더 뛰어난 항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현대의학의 큰 위협으로 2019년 한 해 동안만 전 세계에서 127만 명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직접 사망했고 약 5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O는 폐혈증과 만성 폐감염을 유발하는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등을 최우선 감시 대상 병원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카린은 100년 넘게 인류의 식단에 포함되어 왔으며 당도는 설탕의 약 300배에 달합니다. 오랜 기간 유해성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카린이 단순 감미료를 넘어 감염병 대응에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메카시 교수는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는 수십억 달러와 수십 년이 걸리지만 사카린은 이미 안전성 검증이 된 물질로 빠르게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전 세계가 내성 감염 치료에 시급히 새로운 해법을 필요로 하는 지금 사카린은 유망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